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온라인 수업 강의 영상 녹화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원의 마지막 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파동과 정보의 전달 부분에서 파동의 전파와 굴절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동 단원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에서 단원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파동과 정보의 전달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파동이 뭔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한 예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성질을 먼저 이론적으로 배우고 예들을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리학원에서는 이 일상생활에서 예를 설명하는 게 좀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파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자기파를 스펙트럼에 따라서 구분하고 전자기파를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볼 거고 각 전자기파의 사용 예도 한번 얘기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원에서 이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건 양자역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날 현대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이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예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 파동과 정보의 전달 단원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여기는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파동의 전파와 굴절 부분에서는 파동을 표현하는 요소들,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진동수, 파장, 주기,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파동이 전파될 때 파동의 속력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경로가 바뀌는 굴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는 이어서 전반사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통신에서 쓰고 있는 광통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사를 배우게 될 건데 전반사를 이해하려면 또 임계각이라는 용어도 또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파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 광통신에 쓰이는 빛과 같은 전파와 같은 애들을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를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서 한번 쭉 나눠볼 거고 이렇게 나눈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 본 뒤에 각 전자기파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예들을 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동이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중첩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 보강 간섭은 침폭이 더 커지는 것, 빛을 예를 들면 빛이 더 밝아지는 것, 또 소리로 예를 들면 소리가 더 커지는 현상, 이런 게 보강 간섭이고 상쇄 간섭은 빛이 사라지거나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쇄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간섭이나 빛의 간섭이 일어나는 예들을 살펴보고 이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보통 정보라는 것은 파동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 또는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잘 배워야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 마지막 단원에서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뭐냐면 빛은 앞에서 배웠던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을 조사해 보니까 빛이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앞에 배웠던 입자의 성질, 당구공과 같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이라고 알았던 전자들 또는 내 몸과 분자들, 원자들 이런 물질들도 입자임과 동시에 빛처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과학자들이 왜 여기에서 처음에 이 현상들을 발견했을 때 어려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우리도 그 과학자들과 같이 초기에 1900년대 초의 물리학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좀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첫 번째는 빛의 이중성.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몇 가지 현상, 특별히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통해서 볼 때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 이런 광전 효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 이중성을 가지면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지 않겠냐 해서 드브로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물질의 파장을 계산해보고 그 파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한 물질의 파장을 물질파라고 하고, 물질의 파동을 그 물질파를 이용해서 작은 물체를 관찰하는 전자현미경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단원의 성취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준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성취 기준은 총 4가지인데, 첫 번째가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배워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관계는,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의 속력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이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파장 진동수를 곱하면 이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이용한 예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굴절 현상입니다. 파동의 굴절 현상인데, 그거는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활용한 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해합니다.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광통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반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굴절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파동의 속력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등등등, 그 다음에 법선, 매질의 경계 등등등 우리가 알아야 될 물리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개념들을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스펙트럼 종류에 따라 전자기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기파를 구별하는 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 한번 써보면, 감마선 있고, 그 다음에 X선, 멈췄다,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전파.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전자기파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특별히 여기 가시광선 부분을 우리는 빛이라고, 보통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 가시광선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 나머지 것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전자기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물체를 보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예를 찾아서 설명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볼 겁니다. 파동의 간섭이 사용되는 예. 이거는 파동의 간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동과 물질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원.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V는 람다 곱하기 F라는 걸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요 V라는 거는 V는 매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 요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여기 있는 내용, 학습 목표인 거죠. 학습 목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파동. 파동이란 게 뭐냐? 파동은 도대체 뭘까요? 파동은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 파동이란 거에는 정의를 내리자면,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체의 진동이, 이건 우리가 매질이라고 할 겁니다. 매질. 물체의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물체의 진동이, 흔들림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파동이 어떤 형태이며 파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시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같이 안 되네. 파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파동은 이런 파동들이 있죠. 첫 번째는 줄을 내가 흔들었을 때 줄을 이렇게 흔들면 줄이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 갑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으로 뭔가 쭉 가는 거 같죠. 여기 보세요. 쭉 마우스대로 따라가 보세요. 쭉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뭔가가 진행하는 건데 이 진행은 뭐가 진행하는 거냐? 줄의 흔들림이 옆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쫙 흔들어주면 쫙 이렇게 쭉 흔들림이 가는 거죠. 여기는 물결파 같은 겁니다. 물결파. 위에 공기가 있고 밑에 물이 있는 거죠. 물결파. 물의 표면에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 거기서 파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진동입니다. 공기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진동돼서 쭉 뭔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죠. 파동은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동들은 이런 줄이나 물이나 공기의 진동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기의 진동, 이런 매질의 진동이 전달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전달되는가 같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줄을 흔들었는데 여기 있는 줄이 흔들리죠. 그럼 여기 있는 줄을 흔들리면 누군가 가서 흔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줄을 흔들면 여기 줄도 흔들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줄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여기서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또 정보도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정보를 보내면 여기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파동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동의 생성 부분을 같이 봅시다.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평형 위치로 해볼게요.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물질들을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죠. 고체, 액체, 기체는 다 이런 매질이 될 수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각 입자들 사이에 용수철과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멀어지려고 그러면 얘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못 가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용수철과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고무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막 얘를 움직이면
이 나머지 두 물체들이 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놓게 되면 얘가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진동을 하는 입자들이 이 자기의 진동을 옆 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게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물질의 진동이 꼭 필요합니다. 진동이 필요하고 이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어떻게 진동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진동 또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동이든 반드시 처음에는 물체의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동이 옆에 있는 애를 다시 진동시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아까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와 좌우로 진동하는 게 서로 섞이게 되면 요렇게 진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동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식으로 진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파동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런 파동은 물리학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진동 파동과 이렇게 흔들리는 파동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가서 좀 더 입자들이 많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는 지금 입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파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물체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흔들 때에 요 입자들이 흔들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들면 쭉쭉쭉 오른쪽으로 가죠. 쑥 갑니다.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물체가 들리는 이유는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처음 얘를 위로 드니까 얘와 얘 사이에 인력이 있어도 얘를 또 끌어올리는 거죠. 얘와 얘에서 인력이 생기고 그 다음 끌어올리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끌어내리겠죠. 그럼 그 파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가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파동이 진행하는 걸 보죠.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쭝쭝쭝쭝쭝쭝 해서 오른쪽으로 쫙 흔들림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동이 만들어질 때 보면 이 입자들의 흔들림이 오른쪽으로 전달되는데 이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입자들은 실제로 입자들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입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입자들이 직접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입자가 맨 마지막으로 가지 않죠. 하지만 뭔가 이동하는 건 보입니다. 한번 잘 봅시다. 다시 이렇게 하면 얘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입자들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했고 이 매질들은 절대 매질이 이동해서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파동에서 매질은 자기 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입니다. 매질은 진동만 할 뿐이고 그 매질들의 진동이 한쪽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질들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뭐와 관련된지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기를 빠르게 흔든다고 빠르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빠르게 흔든다고 뭔가 빠르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천천히 흔든다고 뭔가 천천히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전달되는 거는 내가 얘를 들어서 얘가 빨리빨리 들리면 빨리빨리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이 입자들이 가벼워야 속도가 빠를 겁니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용수철 같은 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용수철이 되게 느슨한 용수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의 힘을 주고받지 않는 용수철이면 얘가 올라가도 얘가 잘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용수철 자체가 짱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자들이 되게 가벼우면 빠바바박 전달되겠죠. 그럼 이걸 입자를 해서 무거운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거운 입자면 전달되는 게 엄청 느립니다. 그죠? 그 다음 걸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가벼운 입자가 되면 쭈쭈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1단원의 벌써 내용들을 다 기본 논리를 다 알게 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파동이 전달될 때의 속력은 이 매질에 따라서 매질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매질이 무겁냐 가볍냐 그다음 매질 이 입자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어떻냐에 따라서, 분자간의 인력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려면 매질을 딱 정해버리면 파동의 속력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에서 이 매질들은 절대 매질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질들은 진동을 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진동하는 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여기 얘들 한번 봅시다. 얘들 아까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들이었고 이제 좌우로 진동하는 애들 같이 봅시다. 얘는 주주주 이렇게 가죠. 요렇게 진동하는 애들 됐습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애들, 요렇게 진동하는 애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쨌든 얘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 있는 입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 진동만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뭔가 전달되는 것 같죠. 매질은 진동만 할 뿐, 매질의 진동들이 그 옆으로 전달되는 게 바로 파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파동이라는 거는, 파동은, 선생님 여기 하나 썼죠. 파동은 파원의 진동이 매질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랍니다. 이게 파원은 뭐겠습니까? 파원은 파동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겠죠. 이 파동의 근원입니다. 파동의 근원이 파원이고, 이 파원의 진동이 매질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파원이 될 거고, 여기 요 막대기가 파원입니다. 여기는 막대기가 공기를 흔들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공기가 흔들리면서 갈 건데 그걸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진동이 매질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 파원은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을 말하는 거고,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매질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매질이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동을 안 한다 그랬죠. 매질은 자기 자리에서 진동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좀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파원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이 뭔가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죠? 쭉 갑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뭔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입자들이 뭔가 쫙 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공기 입자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빨간 점들 한번 보세요. 빨간 점들. 빨간 점들이 공기 입자들입니다. 여기 공기 입자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개를 보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얘는 앞으로 가지 않죠. 입자들을 보면 입자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진동만 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애도 보면 왔다 갔다 또 왔다 이렇게 가면 뒤에서 또 밀어주니까 또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돌아왔다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 거죠. 꼭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맨 끝에 애도 좌우로 왕복을 합니다. 이렇게 파동이 발생했을 때, 파원에서 그 진동이 발생했을 때, 매질에서는 이런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 파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질은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됐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파동은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동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총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매질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일단 나누게 됩니다. 파동의 종류를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매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요거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반드시 여기인데 요것도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파동은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돼야 되는데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파,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역학적 파동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탄성파라고 합니다. 탄성파는 용수철 같은 그 탄성력이 있는 그런 물질, 고체액체, 기체 물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파, 그런 걸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소리, 우리가 말하는 소리, 음파, 그 다음 물결파, 이런 애들을 탄성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가 있습니다. 얘는 매질이 있어도 전달되지만 매질이 없어도, 그러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입니다. 어떻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놈이 누구냐면 하나밖에 없죠.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파를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나 그다음에 엑스레이, 그다음에 빛, 우리 가시광선 같은 이런 애들은 다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들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서 서로 통신을 할 때 우주에서는 거의 진공 상태입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죠. 그래서 매질이 없습니다.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거기서 아무리 큰 폭발이 일어나도 절대 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 공간에서 뭐 우주선들끼리 싸우고 거기서 대포를 쏘고 레이저포를 쏘고 할 때도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꽝 터지거나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절대 들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총을 쏘더라도 조용히 쏴야 되고 죽더라도 으악 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죠. 아무 소리 없이. 왜냐하면 소리를 전달해줄 매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서로 통신을 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죠. 전파를 이용합니다. 전파. 알겠죠? 전파를 이용하고 우주선 내부에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 내부에서는 뭔가 소리가 들리겠죠. 들리지만 우주선 바깥에 나가게 되면 거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영화가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그래비티라는 영화,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맞춰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파동의 종류는 매질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반드시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파가 있고 그것이 바로 탄성파. 그 다음에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자기파였습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과 두 종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뉩니다. 횡파는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 때 좀 배워서 알죠? 횡파는 이렇게 뱀처럼 꼬불꼬불 가는 파, 이런 파를 횡파라 부릅니다. 그래서 모양이 꼬불꼬불하다고 횡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횡파를 정의하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횡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뱀처럼 꾸불꾸불 가는 파, 이게 바로 횡파이고, 종파는 앞뒤로 진동하면서 띵띵띵띵 이렇게 가는 파. 매질이 좌우로 이렇게 진동하는데 파가 이렇게 가는 애, 이걸 종파라고 부릅니다. 종파. 알겠죠? 횡파는 잘 보면 횡파는 여기 있는 매질은 요 줄을 우리가 위아래로 흔들죠. 줄을 위아래로 흔드는데 요 파동은 앞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질의 진동은 위아래인데 파의 진행은 앞입니다. 이건 진동이고 이건 진행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진동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애들, 이런 애들을 다 횡파라 부릅니다. 종파는 내가 용수철 앞뒤로 흔들어주는 거죠. 앞뒤로 흔드는데 이 앞뒤 흔들림이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경우는 종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종류들을 보세요. 빛, 우리는 전자기파들은 다 횡파, 그다음 물결파, 그다음 지진파의 S파, 줄의 파동, 줄에서의 파동, 기타 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횡파입니다. 그럼 종파는 뭐냐면 음파, 소리,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 이건 종파. 지진파의 P파, 이게 종파입니다. 알겠죠? 지진파의 S파, 지진파의 P파, 이게 대표적인 횡파, 종파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대표적인 횡파.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종파입니다. 소리가 종파라는 걸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소리는 종파, 횡파가 아니라 소리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소리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보통 소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횡파와 종파는 여하튼 기준이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냐, 이렇게 수직이냐, 서로 나란하냐, 이걸 가지고 이 기준이 나뉜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 모양들을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파동의 요 횡파는 뱀처럼 꾸불꾸불 가는 거고, 여기는 애벌레가 기어가듯이 앞뒤로 쭉쭉쭉쭉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면서 쭉쭉 가는 게 바로 종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횡파와 종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어디냐,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는 횡파입니다. 횡파는 다시 한번 볼게요. 횡파는 매질의 진동은 위아래 이렇게 하지만 파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쵸? 다시 매질의 진동은 이렇게, 파는 그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걸 횡파라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게 횡파. 그 다음에 종파는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쭉쭉쭉 흔들리면 이렇게 전달되죠. 이게 횡파입니다. 이게 종파이죠. 종파. 알겠죠? 그래서 횡파와 종파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횡파와 종파가 섞인 거. 빠르게 봐야 되겠다. 너무 느리게 보죠. 얘는 요렇게 흔들리는 거.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갑니다. 이런 거는 횡파와 종파가 섞인 거, 중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몇 개의 자료를 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말고. 이건 면에서의 파동인데 한번 보면, 이건 2차원에서의 파동. 오, 되게 신기하죠. 북을 때릴 때 우리가 북을 둥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우. 멋있죠? 아니면 연못에 물을 돌멩이를 딱 던지면 둥둥둥둥 이렇게. 이런 걸 우리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되게 부드러운 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끝을 강제로 진동해서, 진동의 횟수를 늘려볼게요. 이러면 파동이 만들어지죠. 쫙 흔들면 뭔가 쫙 진행하죠, 왼쪽으로. 이런 진행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왼쪽 편이 또 고정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파동 형태가 또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 같이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호호호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파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앞에 배웠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디냐, 파동이 뭔지, 그 다음에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질이 진동, 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매질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개념으로 파동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죠. 탄성파와 전자기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눴다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 파동의 표현과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리로스쿨에 올리는 선생님 그 문제들, 질문들 대답해보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